세금 떼고 수수료 떼고 남는 줄 알았는데 세금으로 알고 보니까 다 그러니까. 뜯겼어. 아니 돌려줘야죠. 1%는 돌려줘야죠. 안 원래는. 돌려줘요. 1000 이렇게 하시고 2천만 주신다는 줄 알았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TV에서 준비한 돈 벌어주는 세금 정보 진행을 맡은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을 아주 많이 벌고 계시는 우리 윤지영 세무사님 모시고 주식에 관련된 세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어떻게 돈 좀 많이 버셨어요? 작년에 주식 안 한다고 하면 완전히 그죠?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주식을 하시고 이렇게 소득이 많으면 원래 불안해져야 하는 게 당연해요. 왜? 세금 때문에. 아,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갑자기 작년에 음. 동학개미 운동이란 이제 신조어도 생기고 일반인들도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위기로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2023년부터는 모든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아, 근데 다행히 내년까지는, 그리고 작년에 버신 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소액주주 분들은 아직은 긴장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주식 하시면서 세금을 모른다. 그러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진짜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거든요. 근데 세금 떼고 수수료 떼고 그러고 난 뒤에 내 거란 말이에요. 남는 줄 알았는데 세금으로 알고 보니까 다 뜯겼어. 이런 세후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예요. 너무 안 좋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음. 주식 시작하셨으면 당연히 세금은 알고 가자는 취지에서 그렇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오늘 많이 드릴 텐데요. 일단 그럼 세무사님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근데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주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식 중에 국내 주식하고 국외 주식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거위가 알을 낳듯이 그죠? 배당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배당 소득세 있고 배당소득세. 이게 이제 황금코인 줄 알았더니 별로 황금코인가 아니야. 네, 그럼 네. 팔아야 되잖아요. 네. 잘 좋을 때. 그랬을 때 팔 때 생기는 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거위 팔면 양도소득세. 그죠. 아까 근데- 분명히 거위 얘기 안 하신다 그랬는데 갑자기 거위 얘기를 하셔서 당황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그리고 거래세라고 해가지고 네. 증권거래세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단타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분들도 이 증권거래세 가랑비 5조 낸다고 하잖아요. 단타로 하시는 분은 증권거래세도 무시는 못 하시는데 통상 이제 정권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은 네. 아예 내 통장에 들어올 때 증권거래세가 공제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인식을 못 하고 피부로 못 계시는구나. 느낄 수도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제 음. 거위를 가지고 있다가 알을 낳으면 배당소득세, 거위 갖고 있는 걸 팔면 양도소득세. 그러면은 거위를 거래할 때 내는 게 증권거래세. 그렇군요. 여러분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 우리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세무사님 뭐부터 저희가 좀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배당부터 배당 말씀드릴게요. 소득세. 배당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팔고 양도 같은 경우에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이 정기적으로 배당을 가지고 와서 노후에 이 배당으로 생활하시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분이 생각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 가격이 올라서 파는 이익도 있지만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 소득, 그쵸. 그것에 대해서 그것도 노후에 나의 노후자금이 될 수 노후자금이 될 수 있구나. 있고 예. 정기적으로 배당을 하는 주식이 있으시니까 여기도 음. 관심을 가지실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배당이 생기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국내 주식하고 국외 주식이 다르고요. 네. 국내 주식 먼저 하시면 네, 국내 이제, 주식. 요번에 배당을 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10만 원 주기로 했어. 네. 그럼 내 통장에 당연히 10만 원 딱 들어올 걸 생각했는데 10만 원이 안 돼. 그럼 증권사가 먹었나? 라고 생각하는데 증권사한테 전화를 해봤어. 내 돈 어디 갔냐? 네, 그랬더니 14,000원은 세무서에 줬고요. 1,400원은 구청에다 줬어요. 라고 해서 내 세금을 미리 떼서 이제 주는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지급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란 말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이렇게 세금적인 용어가 어렵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쉬워지잖아요.
원천 징수 모르면 저희가 개인 경우에는 이제 세금 내기를 하기 힘들어요. 그럼 일단은 배당소득이 내 통장에 전액 입금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 당하고 일부만 입금된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원천징수 당하는 게 몇 프로죠, 쌤선생님? 우리나라 이제 배당세율은 소득세가 14%, 14%.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4%에서 그러면 전체 15.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5.4%는 국내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원천징수 당하는 거고. 그러면 해외 주식은 어때요, 근데 선생님? 해외 주식도 네네. 사실은 이제 해외 주식하면 이게 이제 세금을 가져가는 주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어. 주식도 있고 뭐 중국 주식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미국 주식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벌어들인 거니까 미국에서도 세금 가져가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금 가지고 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다 보니까 조세 조약이라는 걸 해가지고 서로 이제 완화해가지고 정리된 게 있긴 있어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당세율이 15%.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보다 높네요. 그죠? 미국은. 중국 같은 경우에 10%예요. 아, 중국은 배당세율 10%, 우리나라. 원천징수 세율이. 우리나라는 원천징수세율이 14%예요. 근데 이렇게 외국에다가 주식을 살 때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증권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네. 내가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거든요. 해외 은행에다가 바로 직접. 내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통상은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거예요. 네네. 일단 미국에서 만약에 이제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미국은 15%를 떼고 줘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에서도 주려고 봤더니 우리는 14%야. 더 많이 떼갔는데 미국이. 그래서 우리는 안 네. 돼. 아니 돌려줘야죠. 1%는 돌려줘야죠. 안 그러면은. 돌려줘요. 아니 안타깝게도. 14%만 떼면 되는데 15%를 미국에 뜯겼는데 그거 돌려주는 거 그런 거 돌려주지는 없나요? 않아요. 그럼 중국은요? 중국 같은 경우에 10%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14%니까 4%. 네.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에서 4.4%를 4.4%를 떼고 이제 저희 통장에 들어가는 그건 또 거죠. 추가로 떼가요? 음흠. 그러면은 전체 14%를 우리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하는데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0%는 중국 국가에 내고 4.4% 나머지 4.4%에 대해서는 우리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또 떼가고. 네, 떼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납세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세무서 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리 떼서 그죠? 떼서 다른 사람이 이제 하게 되면 좀 편한 경우도 있고 또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냥 그죠? 오지 않아도 그렇죠. 이제 주니까 네. 좀 편한 것도 있고 이렇게 편한 거에서 하는 건데 개인은 거의 원천징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배당소득세를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거나 심지어 떼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금융회사에서 다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내가 직접 계좌를 개설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세청은 내가 개설한지 몰라. 그랬는데 배당소득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신고는 하셔야죠. 그렇구나. 그럼 요거는 배당소득세를 어떻게 매겨? 그랬을 때 일단은 이제 만약 중국이다 하면 이제 자기 거는 떼고 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계좌가 개설된 데가 없잖아요. 모르죠. 증권사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안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없는 없죠. 상태군요. 그러면 우리 납세자님들이 이제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월달에. 자진해서 내가 배당소득을 이만큼 벌어들였고 중국에서 10%만큼 떼갔다는 거를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지금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떼서 들어오니까 내가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를 거고 만약에 그동안도 이렇게 배당소득세를 우리가 막 직접 신고를 했었어야 됐다 그러면 왜 그동안 아무도 이걸 신고를 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금융소득에 대해서? 그렇죠. 원천징수 관련해서 내가 세금을 뗀 것도 이제 모르고 그죠? 네네네. 내가 사실은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도 모를 수 그리고 있는 건데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때 그래서 제가 종합과세라는 걸 말씀하면 드릴 거예요. 개인 종합과세. 소득의 특징이죠. 개인 소득의 특징. 왜냐하면 개인은 사실은 뭐 사업을 하면서 돈 벌 수도 있고 그렇죠. 월급 받을 수도 있고. 그치. 월급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건 이자 배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금융소득.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을 원천별로 나눠놨어요. 보면 이자 배당, 그죠?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득을 여러 개 나눠놓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작년 동안에 그죠? 했을 때 퇴직하고 양도는 따로 계산을 해요. 합치지 않고 대신에 그 나머지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는 일단 합쳐야 돼요. 종합소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원래 소득세는 작년 거 같은 경우엔 다음 연도 5월 달에 원래 여러분들 납세자분들이 개인이 가서 신고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종합과세에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내가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대로 저는 5월에 제 월급하고 합쳐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자 배당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네. 이 금융소득은 그죠?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 2천 이렇게 하시길 2천만 원 주신다는 줄 알았네. 그죠? 2천만 원까지는 딱 2천만 원까지는 받을 때 원천 징수 그 세금을 떼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네. 오케이. 그러면은 특별히 제가 그동안 안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문제가 이유는 2천만 원이 안 됐기 돼서. 때문이구나. 네. 그렇군요. 앞으로 조금 될 수 씁쓸하네요. 있어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세무사님 이자하고 배당, 특히 이제 주식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넘는지를 본인이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넘으면 합산해야 되니까 세무서를 좀 찾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일단은 이제 그 배당 소득에 관련해서는 원천 징수로 낸 거 하나 하고 해외 주식 중에서 원천 징수로 안 한 거 있을 거고요. 안 낸 거. 그리고 외국에서 낸 거. 그렇죠. 외국 낸 거잖아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외국 납부세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자 배당 합쳐서 2천만 원 되는지 여부하고 2천만 원 됐을 때는 종합과세 하니까 내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난 뒤에 나는 그럼 원천 징수 얼마나 했어? 외국 납부한 건 얼마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찾아가지고 자료를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한테 오셔야 되는데요. 그 관련해서 어떻게 찾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럼 세무사님 일단은 우리가 국내에서 발생한 배당,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몽땅 다 합쳐서 2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셨고, 그렇죠.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쵸.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제 배당 소득을? 2천만 원 초과되는지 아닌지는 내가 네. 알아봐야 되는 거고, 네. 그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나. 자, 여러분들 내가 배당을 얼마 받았는지 그리고 종합과세로 합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편에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